잠시나마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 비밀로 저 혼자 조사를 받으려고 출발을 했으나 얼마나 언론들이 또 이렇게 사악하게 달라붙는지 결국은 전국에 소문이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이 사건은 드디어 대한민국의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나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주의자와 주사파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그 조사받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 언론들이 계속 왜곡해서 보도를 해서 마치 국민들이 내가 내란 선동 혐의에 쫓기는 것 같이 언론들이 국민들을 착시현상을 일으켰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었고 오늘 조사받은 내용은 한 포인트입니다.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10월 3일 날 우리가 초유의 거대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집회에서 그 집회를 저를 보고 폭력 주도 뒤에서 나보고 폭력 주도 집회를 했다. 그것이 오늘 조사받은 제목입니다. 그럼 무엇을 폭력으로 주도했다고 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딱 이렇게 알아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끝난 뒤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도착하신 그 탈북자 단체들이 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저보고 뒤에서 사주했냐, 그것을 뒤에서 주도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추궁이고 거기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날 이루어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 탈북자들이 경찰들과 뭐 폭력이란 말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뭔 폭력입니까? 몸싸움이 일어난 거죠. 맞죠? 그냥 몸싸움밖에 일어난 것이 아닌데 그걸 폭력이라고 또 딱 떠들고 몸싸움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이 집회하고는 전혀 종류가 다르고 그날 탈북자들이 이 자리에 먼저 와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일으켰던 것은 탈북자 모자가 굶어서 죽은 사건 아시죠? 그것에 대하여 왜 문재인이는 세월호 사건은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왜 탈북자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한 번도 안 와보느냐? 그 문제 때문에 탈북자들이 화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폭력이 아니고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일으켰는 것인데 그 사건은 우리 집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설명을 했고 이 탈북자 그 집회를 주도하신 박상학 그 대표님의 그 핸드폰도 다 뺏어가지고 전부 출력을 다 해놨는데 그 한 사건이 거기에 이제 기록된 데 보니까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그날 이제 한 30명이 연행이 되어서 갔더라고요. 난 1시간 뒤에 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경찰서에 이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박상학 대표님이 왔기에 그분들 그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가족도 없고 그래서 그 구치소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라고 제가 돈을 100만 원을 줬어요. 돈을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걸 왜 줬느냐? 그것은 정강훈 목사가 뒤에서 다 경비를 대고 그 사건을 주도했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추궁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이미 구속된 뒤에 내가 목사로서
그 탈북자들은 가족도 없고 돌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돈 100만 원 준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볼 때는 별 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또 검사가 또 모르죠.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검찰로 올라가면 검사님이 발갱이가 좌파가 만나면 또 검사한테로 오라 그럴 것이고, 검사가 대한민국 주의자가 보면 검사 손에서 바로 기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집회에 대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자, 한번 봐라. 이게 폭력 집회인가? 2000년 인류 역사에 가장 숫자가 많이 모인 이 혁명이 하루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진행되는데, 거기에 단 한 건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 있느냐? 이거는 세계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록. 동의하시죠? 이런 집회가 어디 있냐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사건을. 그리고 또 저는 그 8월 15일부터 진행되었던 모든 국민혁명을 이 종로경찰서의 관계자와 특별히 그 경찰서장님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다 합의를 해서 모든 것들을 합의해서 내가 진행을 했고, 하나도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다 합의해서 진행했고, 또 청와대의 경호처 여기 중간 대장님들하고 제가 늘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다 합의해서 이 일을 다 진행했고, 또 청와대 경호처나 종로경찰서에서 원하는 대로 외국의 내빈이 오면 우리 이 자리에 다 그날은 이틀 동안 다 자리 비워줬잖아요. 그래, 이 모든 것은 다 경찰과 합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됐고, 제가 거기서 반론을 말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행한 이 모든 국민혁명 중에 합의사항을 깨트린 사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그걸 가지고 나를 조사를 하라는 거야. 없지 않느냐. 합의한 사안대로 우리는 계속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경찰과 합의한 내용대로 우리는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여러분 이 집회하는 거 너무 시끄럽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경찰서장님하고 다 합의해서 60데시벨 이하로 우리는 다 조정해서 하는데, 문제는 소음 측정을 하되 지금 겨울이니까 주민들 집 안에 들어가서 창문을 닫고 그 안에서 소음 측정을 해야지. 아니 바로 벽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소음 측정해놓고 60데시벨이 넘었다고 주장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그 10월 6일 날 그들이 여기 불법 우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우리 여기 집회장으로 진입해서 여기까지 침투해가지고 앰프하고 스피커 들고 가려고 하는 시도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죠. 자, 내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는데, 마이크 잡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뭘 집행하려면 경찰의 대표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하고, 또 우리 대표 하나가 나가서 말을 해서 합의가 된 뒤에 무슨 스피커를 들고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려 들어와서 이 시설을 뜯어가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당신들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 맞죠? 그런 예의가 없는 짓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모든 절차를 경찰과 다 합의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는 모든 것을 저는 경찰하고 청와대 경호 하시는 대장님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 이제 문제가 없을 줄 알지만, 그러나 청와대에서 나를 구속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 아무래도 보니까 경찰은 내가 물어봤어요. 청와대에서 구속하라고 지시했죠. 그러니까 아예 안 그렇다 그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그러나 문재인이가 구속하라고 날 지시해도 이미 틀렸어요.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령 그럴 리도 없었지만은 맨 밑에 적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얻었다고 치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싸움하는 주제가 뭡니까? 문재인의 간첩행위, 문재인이 국가를 해체하고 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과 일본 저 구라파를 향한 해양 동맹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대륙 동맹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의 가장 이 사악한 문재인의 국가 반란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 싸움에서 적은 주제에 설령 우리가 무슨 교통법규 하나 어겼다 그런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국가 전체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맞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러나 절대로 문재인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불법 선거 주도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에 문재인의 그 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 자기 딸 태국으로 도망시켜서 지금 거기서 뭐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수사 들어가면 반드시 문재인은 나는 걸어 나올 줄 믿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요.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시켰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다른 거는요 다 그거는 다 개나발이에요. 개나발.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피고 박근혜는 탄핵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나요? 만약에 박근혜를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탄핵했다면 문재인 이놈은요 헌법 수호 의지가 아니라 헌법 전체를 폐기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지금 동의하시죠? 반드시 문재인은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 광고 낼 때마다 4.19식이라고 강조한 거 아시죠? 4.19식은 뭐냐? 비폭력, 비무장. 우리는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문재인을 끌고 나온다는 것이 이게 바로 4.19식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너무 또 열받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들 아스팔트에 잠을 재고 클 거 없습니다. 자기가 휘발유 차에다가 만땅 세워놨는데 자기 혼자 그냥 몰고 들어가서 폭파시켜 죽겠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거 전부 다 제가 다 맡고 있다고요. 지금 그 문재인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아니면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지도 모르고 자꾸 까불고 난리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도 안 가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내가 지나친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드리고 참 오늘도 내가 조사받으면서 그런 생각해서 에이 나 혼자 죽어버릴까 이거 나 혼자 가냐 그 순교의 정신을 주고 이런 충동도 오더라고요. 사실은 왜 많은 이 국민들을 내가 힘들게 하나. 토요일마다 맨날 오라 가라.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혼자 그냥 한 방에 내 몸을 산화시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충동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간에 우리 반드시 이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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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앞으로 3건을 조사를 더 받아야 됩니다. 또 그거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